안녕하세요. 카터뷰 튜닝 끝판왕의 이하나입니다. 얘는 토레스 벤이고요. 저쪽으로 가시면 토레스 바이퓨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토레스 보시던 분들이 토레스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그리고 토레스 기름통이 적어가지고 주유를 너무 자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계셨죠. 기름을 자주 넣어서 불편하셨던 분들에겐 얘가 딱입니다. 얘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오늘은 토레스 바이퓨얼과 벤 두 종류 모두 리뷰해 드릴게요. 뿅! 자, 바이퓨얼부터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가솔린과 LPG 겸용입니다. 그래서 소비 연료를 고객이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일단 가스를 다 썼다. 그러면 이제 휘발유가 소진이 되는 그런 구조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퓨얼 기업인 프린스사하고요, 로턴사가 합작으로 해서 제작을 했대요. 근데 얘가 되게 인기가 많고 중요한 게 있어요. 중형 택시의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택시로 토레스를 선택하는 게 꽤 괜찮은 선택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냐고요? 일단은 중형 택시의 조건 중에서도 특히 전장 4705 충족하고요. 영업용 택시로 운용하게 되면 얘 부가세 면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자, 요즘이 어떠냐면요. 소나타 뉴라이즈, 더 뉴 K5 택시 모델이요. 단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택시는 뭐만 되느냐? 내연기관 택시는 K8이나 그랜저 택시요. 자, 현대, 기아차 전동화 모델 택시 판매 전략에 따라서 택시로 이제 출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꽤 오래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 출고 기간도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요 토레스가 야, 너 원래는 되게 귀한 몸이었잖아.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출고하는데 막 1년씩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되게 빨리 출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고도 빠르고요. 또 중요한 게 토레스 바이퓨얼 택시 모델을 출고하게 되면 T5 가장 기본 모델 기준으로 2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해요. 가격도 꽤 합리적이에요. 왜 2천만 원대가 합리적이냐고요? 여러분 요즘 경차 가격 보셨어요? 경차가 이제 2천만 원을 넘보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토레스 택시 전용 트림도 올해 하반기에는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텐데 이거 그냥 외부 적재함, 밖에 달린 약간 주머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유용한데 되게 말이 많았어요. 장점은 특히나 세차 걸레에 놓으면 대박이에요. 왜요? 우리 세차에서 물기 뚝뚝 떨어지는데 다시 트렁크 열면 그 물기가 차로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차 걸레 같은 거 여기다 놓으면 굳이 트렁크나 차문 열지 않고도 걸레를 딱 꺼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가끔 요게 달려있으면 자동 세차 안 받아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요게 그 오너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내가 얘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넣고 싶은데. 오, 실내는요, 여러분, 동일해요. 똑같아요. 이제 T5냐 T7이냐 이 차이인데, 저는 실내 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렇게 운전자 중심으로, 요렇게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바라보게 돼 있는 요런 부분도 좋고, 약간 아우디스럽게, 요렇게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으로 빠져있는 부분도 좋고, 기어 노브가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거, 요것도 상당히 예쁘네요. 그래서, 브라운 실내 어떨까 되게 궁금해서 잠깐 타봤는데요. 예쁘다. 근데 굳이 트집을 잡자면 브라운의 약간 블랙 하이그로시 요 부분이 우드 색상이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LPG 차에 갖고 있는 편견이 있잖아요. 가스통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런 모양이냐면 도넛 모양으로 요즘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적재를 하고요. 지금 요 위에 이 덮개가 있는데 요 덮개를 씌우게 되면은 트렁크가 평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2열을 시트를 접어놨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공간.
왜냐하면 1000km를 간다 해버리면은 캠핑 오케이, 야외 활동 오케이, 출장 오케이. 저는 택시뿐만 아니라 되게 전천후로 사용하실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처럼 장거리 출장 가는 사람 오케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게 뽑고 2열 평탄화까지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좀 바이퓨얼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택시 전용 트림도 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 넉넉한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밴입니다. 토레스 파생 모델 밴. 저는 이 밴이 출시가 됐을 때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될 차종이 많을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뿅! 오, 여러분, 뭔가 밴이 또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나봐요. 바닥 매트하고요. 그리고 디링이 장착이 되는데, 이거 이제 밴이니까 짐 실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짐이 이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않게 그물망 같은 거 설치하실 때, 여기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는 게 되는데, 오늘 촬영장에 기자분들, 유튜버분들 되게 많이 오셨대요. 근데 제가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제가 요 차 찍는 마지막 사람. 근데 마지막 사람이 찍기 직전에 요 디링을 설치하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 이걸 찍은 유튜버들은 없었다. 최초. 네, 그래서 이렇게 디링까지 기본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도 밴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밴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요 링 은근히 유용합니다. 특히 이제 캠핑 같은 거 가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요거 많이 써요. 그리고 장비들 요 차에 실어 놓으실 분들도 장비 실은 거 이렇게 그물로 고정하고 이럴 때 요거 되게 유용합니다. 네, 요거 설치하는 거 잠깐 기다렸다가 여러분께 밴도 보여드릴게요. 디링에 맞춰서 바닥 매트도 평탄화 매트가 아니고요. 요렇게 그 디링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매트로 바뀌었대요. 그러니까는 KG 모빌리티가 밴을 출시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차박 캠핑, 상용차 요런 걸 다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마지막으로 찍으니까 또 요런 즐거움이 있네요. 자,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토레스 밴입니다. 외관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휠 타이어가 18인치가 껴져 있다는 거, 요 정도 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옆에 저기 보여주세요. 이게 블랙이요. 블랙 에디션이 완전 풀옵션 차량이잖아요. 쟤를 보다가 밴을 보면 조금 담백한 토레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옵션이 다르니까. 자, 밴은 담백할 뿐만 아니라 되게 합리적입니다. 2,600만 원 초반대로 9월 8일 출시 목표라는데 얘가 밴이잖아요. 화물 차량 편입에 따른 세제 혜택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차값도 싸지만 개별 소비세, 교육세 면세죠. 취등록세 감면되죠. 심지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까지 되죠. 자, 그리고 적재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밴의 하이라이트는 적재 공간이니까. 화물 차량으로 밴을 쓰면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레이밴을 타잖아요. 그 적재 공간 트렁크 열기 전까지는 이게 밴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회사 차지만 회사차 느낌이 안 나는, 화물 차지만 화물차 느낌이 안 나는 토레스 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기 전까지는 밴인 거 몰라. 그런데 이제 열어볼게요. 참고로 이 트렁크는요, 지금은 수동이잖아요. 전동 트렁크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우와, 공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들어와. 보세요. 자, 이게 적재 공간이 1843리터인데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밴이요, QM6 퀘스트란 말이에요. QM6하고 얘하고 중형 SUV이고, 중형 SUV를 또 밴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비교가 많이 될 거예요. 적재 공간은 얘가 더 넓습니다. 적재 공간에서 일단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QM6 같은 경우에는 175cm 성인 남성 2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라고 어필을 했었거든요. 얘는 어떤지 누워보겠습니다. 산적이 컴온. 하이,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산적입니다. 자, 토레스 밴 딱 보니까 어때요? 응? 난 좋아. 왜? 난 사실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일이 없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밴 최고지. 그래서 누나가 밴 타잖아. 자, 탑승! 탑승? 야, 어디로 싶어? 일단 바닥에 한번 앉아볼게요. 오,
자, 키 186입니다. 허리 펼 수 있나요? 아니, 안 됩니다. 아, 허리는 못 펴요. 완전 고개가- 피면 이렇게, 허리를 펴면, 고개가 저렇게 된다고? 허리를 펴서 앉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평탄화는 벤이니까 제대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궁금해했던 거, 차박이 될까? 한번 누워볼게요. 자, 자. 아, 요런 느낌이구나. 발바닥을 여러분. 잠깐만, 발이 쥐났어. 아, 잠깐만. 자, 186인 산적이가 누우면 요렇게 몸이 접혔을 때 딱 발이 저 끝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키가 175다. 그러면 차박 충분히 가능하고요. 실내 공간도 성인 2명 충분히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 차도 한 175 정도까지 차박 오케이인 것 같아요. 산적아, 어때? 나는 뭐 트렁크 리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보기에 되게 넓어 보여. 그리고 애당초에 내가 트렁크에 눕는 컨텐츠가 있을 수가 없어. 들어가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누울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셈이지. 사실 이게 약간 그 바닥 평탄화 때문에 바닥에 요만큼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 아, 그렇지. 그거 빼면 사실 머리도 안 닿으니까 되는데. 산적아, 너 지금 되게 편해 보여. 생각보다 넓어. 그러니까 약간 그 강변에다가 차 대놓고 앞에다가 테이블 싹 저 펴고 앞에서 이렇게 강이 넘실. 그럴 때 탁 해갖고 갬성. 맥주는 안 되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싹. 자, 여러분, 평탄화는 뭐 벤이니까 완벽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었을 때 제 허벅지 정도의 높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격벽이에요. 얘는 이제 화물용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했을 때 이쪽에 있는 화물이 운전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격벽은 법상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좋은 게 있는 게 이 격벽에 보세요. 창이 있어요. 이 창이 저는 진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차박용으로 꾸민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커튼을 좀 달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자, 그리고 유리에 있는 안전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화물이 유리를 뚫고 나가지 않도록 요렇게 안전하게 요게 설치되어 있는 게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격벽과 안전바는 제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제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구조 변경 승인을 화물용이 아닌 이제 승용으로 아마 다시 받으시거나 뭐 캠핑용으로 받으시거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차 약간 캠핑용으로 염두에 뒀을 때 꽤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거기 계셔보세요. 짜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캠핑으로 막 그 다이소에 나오는 무슨 거리 이런 것들 자석으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여기 붙어. 요것도 만약에 캠핑용이나 차박용으로 꾸미실 때는 요 부분도 되게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쯤 되면, 야, 이하나, 너 토리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KG 모빌리티에서 뭐 받은 거 아니야? 분명 댓글 지금 쓰고 계신 분 계시죠? 잠시만요. 제가 오늘 KG 모빌리티에서 받은 건 요 강아지 모양 마크를 달고 있는 요거 하나 받았어요. 네, 따로 광고비 받은 거 없습니다. 심지어 요거 자석이어가지고, 요 철판 저는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거 좋은데? 자, 네, 광고 아니고요. 저의 자의적인 솔직한 리뷰임을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장점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단점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밴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화물도 실어 나르고 그 밴으로 카크닉도 다니잖아요. 제 레이 밴과의 차이점은 저 격벽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고무 몰딩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운전석하고 격벽을 차단을 해놨어요. 다른 차량들 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안전바로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완전히 독립 공간인 거는 장점. 그런데 단점은 에어컨 바람이 안 넘어와. 와! 에어컨 바람이 안 넘어와.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 바람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오산. 만약에 얘를 이제 차박용으로 쓴다 그러면 중앙 에어컨의 사용은 포기하고 이제 독립시동 에어컨이나 뭐 이런 캠핑용 에어컨을 따로 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지만 완전히 분리됐다는 게 좀 더 공간이 딱 나눠서 쓸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진짜 인기 많은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하는 밴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KG 모빌리티 토레스 블랙 에디션
바이퓨얼 그리고 벤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토렉스 EVX가 출시를 또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차종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차를 출시할 경우에는요,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가 좀 반영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KG 모빌리티를 끌고 가는 차종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트림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제가 이 차 리뷰하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이야기하면 왠지 반영이 될 것 같아서 할게요. 룸미러 있잖아요. 디지털 룸미러. 지금 보니까는 격벽 안에다가 유리로 이렇게 창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뒤 좀 봐.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짐 실으면 안 보여요. 벤 3년째 타고 있는데 안 보여. 노노노. 디지털 룸미러. QM6 퀘스트는 있습니다. 네, 그거 좀 만들어주세요. KG 모빌리티. 옵션 말고 기본 장착으로 요거 약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었고요. 기왕이면 좀 HUD도 있었으면 좋겠고, 전동 트렁크도 벤이 무엇보다도 이제 트렁크를 많이 쓰니까 전동 트렁크도 기본 장착이었으면 좋겠고. 원래 바라는 건 끝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차값은 안 오르고 계속 이렇게 2천만 원대에서 정말 경차 풀옵션과 비슷한 가격부터 시작하는, 아무튼 잘 만들었어요.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갈수록 좋은 밴들이 많이 나와. 마지막으로 차키요. 뭐 그렇게 아주 그냥 못생기고 아주 그냥 그런 건 아닌데, 이거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렉스턴처럼 만들어줘요. 네?